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세종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입추난파가 절정을 보이며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이렇게 맹추위에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면서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너무나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이런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더구나 오는 금요일까지 많은 눈도 예보돼 있어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대전 동구의 쪽방촌 거리. 매서운 한파에도 연탄을 쓰는 주민들은 창문을 닫지 못합니다. 4평 남짓한 방 안으로 들이치는 차가운 바람에 깔개와 이불을 덮고 두꺼운 옷도 여러 벌 껴입어 보지만 한기를 맞기엔 역부족입니다. 추우니까 이불 덮었어야지. 뭐 얼굴까지 다 이렇게 덮었어야 돼. 이게 두 개를 다 덮었으면 옹그리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날로 있으니까 자꾸 일로 머리를 두게 돼요. 일로. 초속 8m 이상의 칼바람에 거리의 시민들은 중무장을 하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에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얼어붙은 손과 입을 녹여봅니다. 제가 오늘 자격증 시험 때문에 애기랑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전에. 근데 지금 바깥에 나오니까 또 춥네요. 대전,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종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3도, 계령이 영하 16.2도까지 내려가는 등 입추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3에서 10cm,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지방에선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영하 15도에 이르는 강추위가 계속되는 등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계속되는 눈과 비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대전 지역 사립대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한남대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5.49%, 모건대는 학부 등록금을 4.98%, 배재대는 대학원은 동결하고 학부 등록금을 5.47% 올립니다. 우성대는 학부 4.88%, 대학원은 5.45% 인상하고 건양대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5.18%와 4.89% 인상하며 호서대와 선문대, 백석대 등 천안 아산 지역 사립대들도 5% 안팎해서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충남대와 한밭대 등 지역 국공립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가운데 지역 사립대에서는 대전대가 유일하게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조직한 충청광역연합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사직해 오는 12일까지 의원의 추가 선임에 나섰으며 건강 문제로 사임한 김옥수 의원을 제외하면 김봉만 의원과 박종선 의원은 원 구성 과정의 불협화음 때문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최근 대전 세종시장과 충남 충북지사 4명이 공동 명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로 크게 다쳤던 부여의 한 초등학생이 보호 조치를 받아 한동안 가해 학생과 다른 학교로 떨어져 있었는데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다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읍내 중학교가 하나뿐이라서 전학을 강제할 수 없어 둘이 같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인데 그동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어깨뼈 한쪽이 완전히 부러지고 피부에는 20cm의 수술 자국이 남았습니다. 멀리 뛰기 1등도 하고 반장까지 맡았던 12살 A군의 일상은 지난해 3월 이후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별명을 부르다 화가 난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엎어치기 공격을 당해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고 성장판까지 손상된 겁니다. 3월 4일 계약을 하고 5일간 5번의 헤드락과 3번의 엎어치기를 당해서 마지막 사고에서 우측 상완근 골절이 됐어요. 전치 6주의 치료와 2번의 큰 수술을 받은 A군은 트라우마 때문에 1년 가까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160cm 키에 몸무게가 35kg으로 앙상해졌습니다.
밤에 응급실도 여러 번 갔고요.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막 울고 엄마 하고 있으면 계속 옆에 있어야 돼서. 가해자 B군에게는 학급 분리인 7호 처분이 내려졌고 B군 가족들도 자발적인 전학을 가며 A군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부여읍 내에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다며 지난해 말 B군을 A군과 같은 중학교로 진학시키겠다고 알려온 겁니다. 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우리 애기 정신과 예약했으니까 제발 같은 곳에 없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1년 만에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된 건데 교육당국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8호 강제 전학 처분이 아닌 이상 같은 상급 학교 배정을 막을 순 없고 원한다면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B군의 가족은 TJB와 통화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B군 역시 수차례 놀림을 받아 힘들어했고 불안함에 시달린 아이를 위해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가족의 고소장을 접수받은 충남경찰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대가 된 최근까지 12년가량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50대 친부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가 올해 화재 안전조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600곳 넘게 확대한 7,000곳 이상 실시합니다.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전체 소방 대상물의 5.8%인 6,360곳에서 화재 안전조사를 벌였으며 926곳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이 건은 16건, 과태료 부과는 72건, 나머지는 조치 명령이었습니다. 안전조사 대상은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리튬 전지공장과 숙박시설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차단 여부에 대한 불시 단속도 강화합니다.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최소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 문제로 이런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짜 안전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팔아넘긴 중국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국 땅에서 외국인들끼리 목숨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열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이수증 양식이 나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발급일자 등 원하는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프린트를 누르자 1분 만에 불법 위조된 교육이수증이 완성됩니다. 건설 현장 팀장 38살 A씨 등 중국 국적 부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SNS에 광고글을 올려 위조한 이수증을 판매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등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당 7에서 1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4시간가량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뒤 이수증을 제출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 발급받은 이수증은 별도로 갱신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수증을 촬영한 사진만 보여줘도 일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이수증에는 QR코드가 있어서 교육 여부가 바로 확인이 되지만 그 이전에 사용되던 이수증에는 QR코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용되던 이수증이 현재에도 같이 통용되고 있어서 건설 현장 안전교육업계는 3에서 4년 전부터 급증한 이 같은 위조 범죄가 단순히 불법 체류자가 불법 노동을 하는 문제를 넘어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한탕주의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위조해서 돈을 벌고 사라지는 중국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경찰은 A씨 등 위조업자 3명과 이수증을 구매한 외국인 54명, 알선책 10명 등 67명을 검거해 검찰로 넘기는 한편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금 1,883만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3월 시범 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한화는 다음 달 8일 두산과 청주에서 시범 경기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모두 10경기를 치르는데 야구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화의 새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의 첫 경기는 17일 삼성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 중인 한화 선수단은 오는 20일 일본 오키나와로 훈련지를 옮겨 시범 경기 개막 전 마지막 담금질에 나섭니다. 태안군 인구 6만 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인구는 6만 2명으로 3명 이상 한 가구라도 전출하거나 군민 3명만 사망해도 6만 명 아래로 떨어질 상황입니다. 1989년 8만 4천 명대였던 태안군 인구는 1999년 7만 명대가 무너진 뒤 귀농기촌 가구 유입과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 등으로 2017년 6만 3천 명대까지 회복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6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최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항공유 SAF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 항공유를 종합 실증할 센터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충남 서산에 들어서게 됩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식용유나 바이오매스 같은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지속가능 항공유 SAF.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어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SAF 혼합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의무화되는 추세입니다.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31조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유일한 SAF 종합실증센터가 충남 서산에 들어섭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1,600제곱미터 부지에 2031년까지 3,110억 원을 투입해 생산 공정부터 원료 다양성 확보, 시험 평가와 국제 표준 개발 등 SAF 전주기 기술 국산화를 위한 거점을 조성하게 됩니다. 친환경 미래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유와 항공산업의 친환경 생태계 전환을 통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HD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주요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도 참여합니다. 국제 항공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실증센터를 통해 SAF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연구개발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실증 플랜트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증 플랜트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마련해 주시면은 저희가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올해와 내년 정확한 사업 대상제 결정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정유 항공산업 생태계가 친환경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서산에 건립되는 SAF 종합실증센터로 침체된 석유화학 업계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27년 국제대대매 연차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력 체계를 마련해 대전시는 국제대대매 연차회의 행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개최위원회 구성과 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대대매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수자원 분야 국제기구로 대전에서 열리는 2027년 연차회의에는 70여 개국 1,6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3일간 35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논산시 농식품 해외 박람회가 올해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됩니다. 대형 쇼핑몰 코타 카사블랑카에서 논산시와 자카르타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시와 체험, 공연, 특별 행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딸기는 물론 논산과 인도네시아의 특색을 반영한 총 45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대전시는 농작업성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51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 농업인 가운데 홀수년도 출생자 745명입니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에 90%까지 지원하며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입니다.